정부가 오늘 터키와 원전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터키가 흑해 연안의 건설을 추진 중인 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가 사실상 수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로 개인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늘어 재무 건전성 지표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5% 중반까지 상향 조정할 전망입니다.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120억에서 13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가 2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총 수입 보험료는 120조 9천억 원으로 GDP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690선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0.4% 오르면서 495선에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저항선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1700선과 500선을 넘지 못하면서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후반부에 좀 동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히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비교적 꿋꿋한 흐름을 이어줬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57% 내리면서 57포인트 내리면서 1690선에 마감했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11시 구간대 지나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1690선 중반까지 올랐지만 오늘 1690선 지지해주면서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0.03% 하락하면서 1690.0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875억 원 정도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1700선에 가까워져 경기에 매물이 나오면서 매도세 이어준 거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기관은 800억 원 정도의 매수세 유지해줬고요. 외국인은 여기에 더해서 19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2.38포인트 오르면서 495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줬습니다. 박스권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494포인트, 495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0.48% 상승하면서 49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에 이어줬습니다. 200억 원 넘는 매수세 들어왔고요. 기관이 여기에 11억 원 정도, 외국인의 흐름을 다시 바꿨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주가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현재는 오늘은 5원 20전 오르면서 1227원 40전에서 마감했는데요.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1220원에서 1227원까지의 움직임 보여주다가요. 장중 최고가 1227원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1% 조정받으면서 80만 원 아래로 다시 내려왔고요. 포스코가 1% 내렸고요. 자동차주 강세해 현대차가 2.8% 올랐습니다. 네, KB금융이 회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3%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는 외국계 창구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7% 오르면서 대장주 자리 다시 되찾았고요. 셀트리온이 그에 이어서 0.24% 올랐습니다. 오늘 소디프 신소재가 2.7% 올랐습니다. 포스코 ICT, 네오위즈게임즈, SK컴즈 등 인터넷 게임주들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이어줬고요. 반면에 CJ 오쇼핑 1.2% 하락, 태웅 역시 1.7% 내렸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동차주, 그리고 IT 주도주들이 움직였는데요. 그 가운데 자동차의 움직임이 조금 더 컸습니다. 현대차가 2.8%, 기아차가 3% 올랐고요. 쌍용차와 한라공주 역시 2%대 상승 움직임 나타내주면서 자동차주 강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비철 금속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간밤에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알루미늄 등 광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함께 올랐습니다. 이구산업과 대창, 또 서원까지 자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풍산도 5% 오르면서 비철 금속주들 강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4대강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째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화국영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강한 흐름 이어졌고요. 특수건설이 6%, 나머지 종목들도 3%에서 강보하고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원전주들은 장중에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한국과 터키 양국 간 원전 사업 양해각서 뉴스가 발표되면서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장중에 차트상에 있는 종목들 장중에는 최고가는 아니지만 장중에 큰 폭으로 오르다가 다시 낙폭을 키운 종목들입니다. 한전기술이 7%, 한전 KPS가 7%, BHI와 모건코리아가 10% 하락했는데요. 모건코리아는 장중에는 8%까지 급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채권 만기일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 상승 1700선 돌파는 아직까지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장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상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반부에 급속히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장중에 1700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일단 마감 무렵에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크게 줄면서 800억 원 순매수에서 마감 동시효과 때 한 200억 원 순매수 정도로 줄면서 일단 지수 소폭 약보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외국인들 오늘까지 4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반등 흐름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계속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땐 자동차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2.8%, 기아차가 3%를 넘어서는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영업이익 개선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던 뉴스가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폭등세로 나타났는데요. 서원이라든지 이구산업 등 오늘 구리 관련 중소형 업체들의 주가가 모두 상한가까지 들어갔고요. 풍산과 풍산홀딩스, 고려아연 등 대형 업체들 쪽으로도 각각 1%에서 5% 후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700선이 심리적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항선을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는데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안착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 장 마감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9개월 동안 중기 박스권에서 지루한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상단으로는 1750포인트, 하단으로는 1550포인트가 지지대로 작용하면서 아직까지 방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보가 길어지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추세는 그만큼 상당히 강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든 일단 방향이 나게 되면 상당히 강한 시세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박스권 상단인 1750포인트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3분기 중에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흐름인데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들이 다소 부진하면서 일단 쉬어가자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 위기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다시금 재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펀더멘탈과 수급 개선에 힘입은 추가적인 반등 국면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지금 매수폭을 좀 줄인 면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우리 시장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그 5월 한 달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 약 6조 4천억 원을 매도하면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두 번째로 큰 대규모 매도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 이후부터는 외국인들 매도 규모를 현저하게 줄였고요.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순매수하는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렇게 화끈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흐름은 아직까지 그 유럽발 재정 위기에 따른 충격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지난 5월달 외국인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미국이나 아시아 쪽 자금 같은 경우에는 5월 증시 불안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유럽발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의 가닥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유럽계 자금까지 가세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한층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럽 증시의 여러 가지 안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증시가 해외에서 나오는 여러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국내 시장에만 두지 않고 해외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오늘 밤 나올 그 미국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 제조업 지수인데요. 일단 그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소비 부진에 따른 이 제조업체들의 경기 회복이 언제쯤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발표되는 뉴욕 제조업 지수는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9% 상승하면서 여전히 경기 회복세의 추가적인 안정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오늘 발표되는 미국 주요 지표들은 모두 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내일 투자 전략도 중요하겠죠. 국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네. 유럽 재정위기 완화에 따라서 시장이 안도 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재개되면서 투자 심리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들이 잇따르면서 금융주들의 매력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증권주들도 강한 반등세를 시현했고요. 은행이나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1700선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시장의 투자 심리 본격적인 개선에 힘입어서 증권주의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게 봤을 때는 증권업종, 보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과 보험업종에 대해서 매수 규모를 늘려갈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업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터키가 흑해 연안의 건설을 추진 중인 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가 사실상 수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타네르 이올드즈 터키 에너지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한터키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터키 원전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양국 전력회사 간 원전사업 협력에 이은 정부 간 공식적 협력 선언이어서 원전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한전은 원전 발출처인 터키 국영발전회사와 8월까지 공동 연구를 마치고 내년 말까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터키 원전 수주에 사실상 성공하면서 원전 수출국 위상을 굳히게 돼 원전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로 개인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늘어 재무 건전성 지표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사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에 따르면 개인의 금융자산은 올 초 3개월 동안 51조 5천억 원 증가한 1,998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개인의 금융부채는 8조 8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치며 863조 6천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31배로 집계돼 2007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개인 금융자산의 상거래 신용 등을 합한 총 금융자산은 2,006조 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5% 중반대까지 상향 조정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쯤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부는 작년 말 올해 성장률을 5% 내외로 예상했으나 이를 5% 중반대까지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취업자 수도 당초 20만 명 증가해서 최근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증가세를 감안해 25만 명 이상으로 상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120억에서 13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 중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보험료가 25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업계가 걷어들인 총수입 보험료는 생명보험 77조 1천억 원, 손해보험 43조 8천억 원을 합쳐 총 120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1%에 달하는 것입니다. 총 보험료를 인구수로 나눈 국민 1인당 보험료는 248만 원으로 이 중 생명보험료가 158만 원, 손해보험료가 90만 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국민 1인당 보험료는 10년 전 132만 원에서 배 가까이 증가해 국내 보험 산업도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IBK투자증권이 아이폰 전용 주식 매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순차적으로 신용주문과 선물 옵션 주문 등 주요 서비스를 추가하고 내달 말까지 안드로이드 폰, 윈도우 등 모두 스마트폰을 통한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원금 보장 및 조기 상환형 파생결합증권인 동양마이스타 DLS 2종과 주가연계증권인 동양마이스타 ELS 4종을 18일까지 판매합니다. DLS 2종은 런던 금 가격지수 등을, ELS 4종은 코스피 200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등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설계됐습니다. 동양생명은 사망 보장에 장기 감명 보장을 결합한 수호천사 유니버셜 LTC 종신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자에게 중대 장애나 치매가 발생할 경우 간병보험금의 10%를 최대 10회까지 간병자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15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BC카드가 경기도 광명시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는 지자체 세입금 BC카드 통합수납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BC카드 회원은 인터넷카드의 광명시 세입통합 포인트 자유결제 시스템에서 서비스 대상 과목별로 카드 및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며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코스피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뒤에 좀 흐릿흐릿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16일까지 휴장이고요. 오늘 일본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0.08% 오르면서 9,887포인트 선을 걷고 있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또 일본이 발표를 했었죠. 0.01%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저항선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1700선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